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쁜 상황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멘탈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끄떡도 안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이제 자기가 누구한테 이제 어떤 그런 감정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제 조금만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 얼굴색이 확 변하고 막 멘붕 오고 자기 감정 다 밖으로 드러내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또 막 전파시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기분이 우리의 수준을 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할 때는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둘 중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의 성패가 크게 좌우될 수가 있어요. 이제 직장 인간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에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분 나쁜 상황, 예기치 않게 불편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장벽처럼 이제 어떤 그런 상황이 딱 맞았을 때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이제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연습 많이 하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나 원래 성격이 그래서 이런 거 다 핑계예요. 원래 그런 건 없고요. 되고 싶은 나. 그리고 이제 되어야 하는 나로 자꾸 이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노력을 하는 방송입니다, 이 채널은. 자, 연습해서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마주쳤을 때 어차피 잠깐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나쁜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떠올리도록 하세요. 우울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늘 우울하다고 여겨요. 난 주로 우울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때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그런 기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나. 그런데 그건 자기가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기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엉망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엉망의 기분은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그거 알아차리고 자꾸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저녁 때 이제 퇴근하고 와서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러 딱 나갔어요. 근데 이제 막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제 같은 동에 사는 나보다 나이 많은 그런 아주머니가 라벨을 그걸 떼서 버려야지 그대로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모르냐고 도대체 그렇게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안 그래도 이제 피곤해서 빨리 치워놓고 이제 이게 분리수거해 놓고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막 그렇게 잔소리 듣는 게 기가 막혀서 제가 알아서 해요 라고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알아서 안 하니까들 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반말로 계속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지, 잘못해놓고 웬 군말이 많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웃집 그 아주머니하고 이제 막 언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씩씩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남편한테 도대체 이 동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 글쎄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라벨 안 뗀다고 나한테 막 잔소리하는 거 있지? 이렇게 막 또 남편한테 일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시큰둥하게 듣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 거 갖고 싸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안 그래도 열받는데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또 남편 때문에 또 열받아서 남편이랑 또 언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던 또 딸내미가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 어쩌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귀찮아지니까 몰라, 이제 네 일은 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더니 딸이 삐져가지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럼 벌써 도미노처럼 몇 명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밖에서 아줌마랑 싸웠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이랑도 싸우고 딸내미 기분도 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기분 나쁜 저녁 시간 돼버린 거죠. 완전 저녁 시간 다 망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든지 지지든지 일단 쓰레기 분리장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딱 그 장소를 벗어나기 전에 그 기분을 딱 끝내는 게, 단절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웃집 아줌마랑 언쟁이 있었어요. 이 기분 오래 가지 않아.
뭐 별일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기분 딱 털고, 이제 그게 어차피 잠깐이니까 털어야 되니까 뭐 공원을 한 바퀴 돌던지 이 기분은 털어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습관을 들이면 굉장히 도미노 같은 현상으로 해서 내내 기분이 상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그건 그렇고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따로따로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이걸 항상 마음에 명심하시면 좋아요. 나는 따로따로 관리한다. 뭘 따로 관리해요? 기분과 상황을 늘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하시자고요. 이제 내가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계속 가는 방법이 뭔가 하면 내 기분하고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이 상황하고 구분 지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뒤섞으면 엉망진창되고 나중에 꼭 후회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적이 굉장히 우리 팀 실적이 내가 팀장인데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임원한테 불려 들어가서 아침부터 막 욕 먹었어요. 뭐 지금 뭐 하는 게 뭐 있어 막 이래가면서 당신 팀장이야 막 이래가면서 막 모욕적으로 욕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오자마자 바로 팀원들이랑 이제 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팀장은 그 상황과 기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로따로 떼어놔야 돼요. 최대한 빨리. 그때 효과 있는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건 그렇고 이거예요. 직원들이 이제 막 눈치 볼 거 아니에요. 자기는 팀장 들어가서 이제 박살나고 나왔는데 그러면 뭐 이사님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뭐라고 심하게 그러세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어. 지금 이사님이 굉장히 이제 많이 노여워하셔서 이제 우리 실적이 부족한 것 때문에 자 오늘 저녁까지 직원들하고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김 과장 저기 실적 관련 저 임원이 지적한 부분 이런 부분 자 보완책 자 오늘 저녁까지 빨리 다른 거 일단 다 미루고 그것부터 만들어서 보고서 완성해서 우리 저녁 때 보고를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담하게. 그리고 나서 그 기분을 딱 끊어갖고 가는 거예요. 그 기분을 끊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그렇고 이거죠. 그건 그렇고 라고 얘기하면 기분 끊어가는데 아주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그럼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리뷰합시다. 다른 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기분 딱 끊어갈 수 있어요. 괜히 직원들한테 그 침울한 분위기, 자기가 짜증난 어떤 그런 기분으로 화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의 상황과 집안에서의 어떤 기분을 막 뒤섞지 마세요. 지난번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막 얘기하다가 우리 남편 너무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퇴근하려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파킹을 딱 하고 이렇게 집 앞으로 가는데 어떤 그 벤치에서 어떤 남자가 앉아서 휴대폰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 남자는 왜 벤치에 앉아서 낄낄거리고 있어라고 딱 쳐다보니까 자기 남편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당신 여기서 뭐해? 막 왜 안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나 좀 앉아 있다가 들어가려고 당신 먼저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제 친구가. 아니 남편이 저렇게 집에 들어오기가 저렇게 싫은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의논을 하니까 친구들이 막 놀려준다고 그래 그냥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와, 네 남편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떻게 이제 밖에서 분명히 일이 꼬이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야.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기분을 앉아서 아직 그 기분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뭐 이런 그런 유튜브에 있는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도 보면서 그 기분을 밖에서 털고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정말 넌 결혼 잘했네. 네 남편 너무 지혜롭다. 이렇게 막 감탄해 줬어요. 끊어갈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밖에 있었던 기분 나쁜 어떤 그런 상황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거기서 딱 끊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 더. 자, 세 번째는요. 그래봐야 나만 손해. 그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기분에 휩싸여서 어떤 이제 뭔가 거기에 휘둘리는 행동과 말을 하면 어차피 나만 손해다라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축구선수 이강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경기에서 상처가 난 거예요, 얼굴에. 그래서 그 기자가 상처 난 거 속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강인 선수 하는 얘기가 얼굴에 난 상처도 축구 때문이니까 전 즐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축구 안 했으면 이런 상처도 안 났겠죠. 라고 대답하는 거 있죠. 와, 그거 보고서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은 대단한 멘탈, 태도를 가졌구나 이거 느꼈어요. 감탄했어요.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요. 어떤 분야에서건 어떤 독보적인 실적을 내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에 딱
대응 기준이 뭔가 하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나 손해보는 쪽으로는 이제 어떤 태도나 말이나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죠. 나쁜 상황이 나쁜 기분을 만들고 그래 봐야 나쁜 또 말과 태도를 만들면 나만 손해본 짓인데 뭐하러 그렇게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이제 그런 기분에 대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 어떤 걸까요? 그런 감정대로 움직이면 내 이미지 메이킹에 막대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상황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처음에 이제 팀장이 딱 됐는데 야심차게 막 일을 하고 잘하고 있는데 팀장 회의에 처음 들어가서 우리 팀이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세우는데 우리 팀이 꼴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너무 창피했던 거죠. 몇십 개 팀 중에 우리 팀이 꼴등이라니.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이제 막 얼굴 빨개지고 창피해하고 막 흥분하면서 뭐 저 기준이 잘못됐다는 도 어떻게 이렇게 팀별로 줄 세우냐고 얼굴 창피해서 뭐 앉아보지 못하고 씩씩대 봐야 나만 더 모양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팀장이니 이런 것도 감당해 보는 거 아니겠어? 팀장 아니면 감당해 볼 기회도 없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내가 이래봐야 나만 손해야. 그렇게 흔들려봐야 라고 생각하는 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기분 안 좋다고 뭐 회의 중에 나가겠어요? 아니면 끝나고 나서 팀장과 다 회식 가는데 나만 빠지겠어요? 나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자. 그래봐야 나만 손해다 라는 마음의 습관 중요해요. 나만 손해다라는 걸 알면요, 나쁜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내 이미지마저 지키지 못하면 나만 힘들지 뭐 라고 떠올려 보세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기분 나빴을 때 흔들리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끄떡하지 않는 어떤 멘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